근데 단순히 창업 감면을 받겠다는 그 목적으로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정하고 창업 감면을 받게 되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노우볼입니다. 제가 구매 내역 시작하면서 요거를 약속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유튜브에서 홍보를 할 때 나오는 얘기가 비상주 사무실 쓰면은 100% 감면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비상주 사무실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100% 감면 받는다는 거 불합니다. 저도 이거에 맞는 내용인 줄 알고 실제로 그렇게 영상을 찍었었어요, 옛날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도 그걸 못 받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아시게도. 근데 다음 차례는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고는 본인의 선택이세요. 이걸 다 본 다음에 5년 동안 세금을 안 내는 거랑 그냥 안 보고 넘기는 거랑 두 개는 엄청난 큰 차이를 볼 거라 생각하니까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아마 후회 없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뭐냐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종소세를 면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세금은 크게 부가세가 있고 종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더 악랄한 게 바로 종소세예요. 그런데 청년들은 첫 사업자에 한해서 100% 면제를 해줘요.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여기에는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조건이 사업장의 주소지에 따라서 감면 비율이 달라져요. 해당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인지 감면 대상 업종인지 창업 당시의 나이 등 법정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면율이 50%, 75%, 100%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은 감면 비율이 낮은 분들은 좀 억울하잖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좀 억울하잖아요. 나 청년인데 나도 받고 싶은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하시냐면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거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주 사무실이란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인데, 이제 비상주,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는 사업 공간이라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세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지방 소재지에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한 다음에 사업장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감면 비율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홍보 내용이고, 저도 이 내용이 맞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알아보니까 이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번에 제가 배송대행질 하나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틀게 됐고, 안타깝게도 저도 쇼핑몰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제가 받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게 솔직히 너무 한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100%를 면제해준다는 그 혜택은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어디에도 없는. 그래서 누군가 그걸 알려줬다면 이렇게 슬프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정확히는 알려는 줬는데 본인들도 잘 몰랐던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를 오늘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무라는 영역은 프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교차 검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곳의 의견을 받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군데 정도를 제가 받아보고 싶었는데 제안을 거절하신 곳도 있었어요. 근데 오케이 해주셨던 곳은 텍스린이랑 로뎀, 이렇게 두 곳이고요. 텍스린은 유능하고 빠르고 성실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사업장 지금 2개 중에 한 곳은 기정을 맡겨놓은 상태인데 흔쾌히 의견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로뎀인데, 로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의응답은 따로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이 내용이 유튜브에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이 너무 좋은데 제가 인용해도 될런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로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영상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저도 보면서 도움 많이 받고 있고, 세금은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쪽 유튜브 가셔서 좋은 내용들 많이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에다 도움을 받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작은 업체나 유튜버에게 인터뷰를 응해주거나 혹은 오픈을 흔쾌히 해주시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규모랑 상관없이 오케이 해준다는 게 저는 이 부분이 주인장 분들의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 쪽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두 곳도 꼭 리스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대가성 없는 감사함의 광고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용으로 돌아오면, 비상주 사무실 하면 진짜로 100% 감면인가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 100% 감면 자체는 맞습니다. 네, 맞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긴 해야 돼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면, 어쨌거나 그게 사업장이라 저희가 손 놓고 이제 주소지만 따놓으면 끝, 이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상으로 사업장이라는 게 이게 실제로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창업 감면을 받겠다는 그 목적으로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정하고 창업 감면을 받게 되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최근에는 문제가 많이 돼서 진행 중이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쉽게 말하면 거기서 미팅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일 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장이 맞다라는 그 근거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사업장이 대전이나 강원도 이런 곳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대전이나 강원도를 어떻게 출퇴근합니까? 집이 서울인데. 근데
심지어 저희 구매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이 저렴하다고 저기 강원도 오지 그런 곳에서 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거기는 통신 판매업이 11,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쪽 업종은. 적게 냈을 때는 그때 11,000원? 19,800원?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너가 그걸 어떻게 하냐, 실제로 그렇게 오지에다 내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시면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런 강원도 오지에다 내놓고 이게 출퇴근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따놓고 이제 감면받을 목적으로 주소지만 따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위탁이랑 구매대행 해가지고 한번 붐이 지나갔었단 말이에요. 그 붐이 지나갔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더 많이 생겨서 아마 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100% 감면이 맞냐? 라고 하면 맞습니다. 근데 100% 감면이 맞고 오지에 내기만 하면 받는 거냐? 안 맞습니다. 그럼 100% 감면이 맞고 거기서 1도 하면 받는 게 맞냐? 맞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지를 쓰면 100% 감면 받을 수 있냐?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소재지어야 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쩌라는 건가? 라고 물어보시면은 가서 일도 좀 하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소지 실거주하는 그 주소지랑 최대한 가깝게 해놓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이게 한 줄 요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Q&A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100% 감면 받으셔서 헐헐 날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려 5년 동안 이거를 면제해주거든요. 5년이면 이게 대체 얼마인가요? 세금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꿀 같은 거고요. 저는 놓쳤습니다. 그 혜택을 저는 놓쳤어요. 왜 놓쳤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업자를 저는 폐업을 했어요. 대량 등록으로 전 시작을 했었는데 대량 등록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계정이 되게 더러워져요. 지저분해져요. 그 계정 자체가.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계정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폐업을 했거든요. 새롭게 하고 싶어서. 이 영상 Q&A 때 나올 텐데 첫 번째 사업자가 매출이 있는데 폐업을 하면 그 혜택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후발주자로 오시는 분들은 그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참고로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는 전문 세무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시는 게 더 낫고, 분명히 이게 프로가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고정 댓글로 소통할 예정이고요. 반드시 전문 세무사분들과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 주신 두 세무법인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질문 Q&A 5개 시작합니다.